레전드들이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국대 선수들도 탐탁치 않아 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 에둘러 표현한 것이 집중 조명받고 있는데요. 박지성은 지난 5개월 동안 국내파 감독 선임론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여론과 평가가 좋지 않았다며 선수들은 국내파 감독을 선임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발언한 사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영표는 팀 내 기강을 잡기 위해 국내파를 선임했다는 설명을 두고는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긴 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내는 감독들은 팀도 잘 통제한다며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선수들의 신임을 받을지도 의문이라고 발언했었습니다. 여기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현 기술이사, 홍명보 감독 등이 모두 고려대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학연축구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1회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공식 모임이 축구계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1995년 황선홍 홍명보 등 11회 멤버들이 당시 박종환 감독에게 항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1993년에 결성된 11회는 당시 전현직 프로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 43명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었던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201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해 유럽으로 떠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표팀의 핵심인 손흥민을 만나러 영국 런던으로 간다고 전해지며 화제입니다. 17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에 있는 홍 감독은 이번 주 중 런던으로 이동해 손흥민을 만날 예정인데요. 홍 감독은 출국하면서 각 소속 구단의 프리시즌 일정이 허락한다면 되도록 유럽파 선수들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프리시즌 연습 경기를 치르고 있는 손흥민과 18일에서 19일 사이에 대면할 거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대체 불가능한 공격 자원이자 캡틴인 손흥민이 홍 감독의 첫 면담 상대였습니다. 둘은 2014 브라질 월드컵 때 함께한 바 있습니다. 홍 감독이 10년 만에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하면서 재회하게 됐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홍 감독이 런던에서 손흥민을 만나기로 했다. 출국 인터뷰 때 밝힌 것처럼 다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과도 틈틈이 만날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감독은 자신을 보좌할 외국인 코치를 뽑기 위해 지난 15일 출국했습니다. 다음 주쯤 귀국하면 코치진 구성을 완료하고 K리그 선수 파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 감독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국내파 감독은 한국 문화를 잘 아는 장점이 있으나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며 소신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해외의 큰 무대, 선진 축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에 국내파 감독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했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와는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차출을 원했으나 소속팀의 반대로 차출이 안 되었으나 내막에는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번 막장 사태로 인해 손흥민 선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안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코치 뽑는데 무슨 유럽 출장을 일주일이나 왜 이렇게 오래 가나 했고 많은 팬들이 손흥민이랑 사진 찍고 사진 올라올 것이다 라며 예상했는데 정말 한치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멍청한 축구협회입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축협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0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0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팬들부터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000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감독 선임 논란에 휩싸인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조사할 의사를 드러낸 가운데 협회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며 화제입니다. 문체부가 축구협회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감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축구협회가 정부 유관기관에 포함되면서 문체부가 일반 감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축구협회는 유관기관 중에서도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문체부의 움직임에 축구협회는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축구협회 관계자는 회장이나 임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는 있어도 스포츠나 기술적인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라며 전 세계에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국제축구연맹 피파 정관에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조 1항에는 회원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 19조에도 각 협회의 독립성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15조에는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며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를 어긴 나라에 대해선 제재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멍청한 걸 알았지만 정말 생각보다 훨씬 멍청한 축협입니다.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체육단체 행정에 개입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 피파는 쿠웨이트 축구협회의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 월드컵,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예선 잔여 경기를 몰수패 처리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스라엘 대표팀 입국 문제로 정치 종교적 갈등을 빚자 인도네시아의 개최권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대표팀 스캔들 사건이 크게 터지면서 프랑스 국회가 감사에 들어갔고 결국 그때 회장과 측근들이 모두 사퇴하는 일은 축구팬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멍청한 축협이 이제는 배째라고 나오는 형국이 참으로 분노를 유발케 합니다. 명백한 절차 위반이기에 확실하게 혼쭐이 나야 합니다.